자, 그 다음에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예고 등기가 없는가. 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이 있는가. 아까 그게입니까? 아까 행거네, 그죠? 20에 5108 한번 봅니다. 아까 행거입니까, 이거? 아까 행거 맞죠? 여기 있네. 아까 했네, 그죠? 선순위 가등기 아까 했죠, 요거 더블 됐는데, 요거를 너무 인수라고 써놨는데, 그거 통정 허위한 뭐 가등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서류를 못 봤는데 가등기 다 그 권리를 주장해놨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경매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그거를 서류가 실제 돈을 주고 할 수도 있죠. 저들끼리. 그죠? 낭착가도 얼마 안 되는데. 자, 32번. 법정상권 성립하는가? 성립한다 그러면은 좋지. 철거하면은 불성립. 법직권 성립 안 돼 말이죠. 그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20에 997 봅니다. 자, 영동에 뭐를 살라고 보니까 이게 건물이 제외됐어요. 건물이 제외되고 7억짜리가 이영순을 팔렸다가 말았다가 1억 8,700에 뭐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보니까 주로 주택, 뭐 가축 이런 거다요. 창고, 견사, 또 주택 이런 건데 경매에서 보통 이렇게 매각 제외된 주택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철거 대상이 거의 95%입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같으면은 같이 경매 들어가죠. 당연히. 소유자가 틀리니까 애매하고 틀리고 하니까 지금 안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근데 서로 법직권이 성립해도 건물이 존치가 돼도 여러분은 지로 받으면 되거든 아닙니까? 받으면 되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낙찰받았는데 내가 걱정되는 거는 그게 걱정이 아니고 대출이 될까 안 될까 그게 걱정됩니다. 이런 거 알겠죠? 잔잔한 건물이 좀 있네 보니까. 그래서 대출이 그거 가지고 은행에서 자꾸 아이고 우리 뭐 그 이상한 건물도 있고 이런 건 대출 안 됩니다. 캡이면 또 안 받았다. 그래서 맨 땅이면 좋은데 대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마 안 될 확률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자기 잡는. 자, 유치권 성립. 안성에 걸린 주택이 나왔는데 유치권인지 뭔 때문에 좌우지간 절반이 떨어졌어요. 20에 7086. 유치권은 자, 유치권은 이래 봅니다. 저는 간단히 봅니다. 나왔죠? 그래 보면은 해당 자산을 먼저 보세요. 자, 이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뭐 건물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뭐 아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지은 것 같고 또 새 건물이냐 따져볼 필요 있겠죠. 지은 지가 또 얼마 되느냐, 언제 지었죠 이게? 이 땅이고 건물이 어디 있네. 응? 건물이 보존 등기가 얼마죠? 2017년도네. 그러면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죠? 한 3, 4년, 막 경매 들어갔다 보면은 2017년도에 지어졌고, 경매는 2020년 공개 한 3년 정도 되니까, 한번 좀 세금을 다 보고,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거를 봅니다, 저는. 해당 라스에 딱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미상, 점유다가 임차인 점유해서
2층에는 선도물산에서 2억 주고 뭐 있습니다. 1층에는 표우림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유치권자가 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금? 뭐시 잘 안 나오는 거죠? 자, 안 나오는 거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 주장하는 사람. 이게 우림, 표우림 그 사람 같다. 그죠? 그 사람이 1층에 있으면서 점유를 하고 있고, 공사된 관련해서 유치권 행사했다. 감정평가 기간에. 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경매가 되고, 보통 감정이 나가잖아요. 집행관도 가지만은 감정평가도 갑니다. 가니까, 우림이나 그런 상호를 갖고 있는 아까 표이름씨가 점유를 하면서 부동산을 유치권 행사하고 있더라, 이 얘기하더라. 그거를 이제 지금 감정평가사에서 뭐 나오는가 봐요, 데이터가. 그럼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고, 보통은 또 유동화회사에서 갑니다. 실사한다고. 경매대원은 바로 또 가거든요. 그때 관계는 없었는데, 집행관 올 때 집에 있었대요. 점유를 했대요. 그거 깨집니다. 자, 경매가 되고, 유동화회사에서 회계법인 실사를 위해서 갑니다. 며칠 뒤에. 그때 동상에 없었어요. 그러고 또 일주일 뒤에 집행관이 갈 때 점유를 했습니다. 지는. 그 사이에. 그런 경우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평가할 때, 실사할 때, 그때 만약에 점유가 없었다 하면은, 원래는 경매 이전부터 점유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며칠 뒤에, 3일 뒤에 유동화회사에서 실사한다고 안건의 회계법인의 사무실 직원들이 이제 쭉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동상 찍고 하는데 그건 없더라. 그러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일주일 뒤에 집행관이 이제 그때 늦게 써가지고 조사할 때는 그때는 또 하루 전에 있더라. 미리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건 나중에 깨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잘 따야 되는데 이건 조금 애매한데 애매합니다. 좀 신나게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해당조사서가 아주 중요하다. 더 따지면은 감정평가도 중요하죠. 감정평가서도 중요하고 해당도 중요하고 또 유동화회사의 안건의 법인 인대에서 실사할 때 그때 자료도 중요하고 그런 겁니다. 원래는 대전제는 경매 전에 점유를 해야 돼. 전에 점유를 우리가 이제 경매되고 하면서 좀 시점이 잘 안 맞으니까 최소한도 경매되고 나서는 최소한도 집행관 올 때 정도 그때는 기록에 넘기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4봅니다. 상가 낙찰받는데 월세가 잘 나오는가? 자, 113호 낙찰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경매가 막 내리고 있네요. 이거 낙찰받으면은 월세가 잘 되는가 한번 봅니다. 20에 1693 16914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일단은 대지급 미등기가 나왔습니다. 요 상가죠. 113호 14평 크지 않습니다. 1층이라서 뭐 그렇다 치고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데아 컵입니다. 면적이 넓죠. 전반부가 넓게 보입니다. 자, 이데아 컵비가 쓰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래요. 결론적으로 이데아 컵비에서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죠. 일단은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경락자금 대출 잘 안 됩니다. 저런 경우에. 태양학 씁니다. 태양학. 벽을 태워가지고 일체를 쓸 때는 경락자금 대출이 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럼 하나만 사가지고 또 벽을 칠라고 하면 내가 또 내 돈 주고 좀 치야 됩니다. 그런 문제 나오고 서로 싸움도 좀 해야 되고 물리락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데아 컵비아가 나는 월세를 잘 놓기로 보고 했는데 그만 나가겠다 하면은 또 좀 그래요. 그런 것도 다 따져보고 이 세 칸 중에 한 칸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경매에서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113호의 월세는 3,700에 230만이다. 자, 요거는 맞을 것 같아요. 230 정도. 그러면 세 개 다 합치면은 한 700 정도 준다 이 말이거든요. 700. 너무 많습니까?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한 칸에 230인지 세 칸 다 합쳐서 이긴지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따져야 된다. 그럼 여기 인수 써놨는데 은행 설정하기 전에 사업자를 했기 때문에 인수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월세를 안 냈다면은 요거를 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2,300만 10개월 같으면 2,300만 정도는 깔 수 있다. 보증금에서 낙찰자가 선순위라 하면은 공제를 할 수 있다. 공제를. 여기서 인수가 있는데 요 금액에서 관리비를 안 냈다. 월세를 안 냈다. 이런 거는 다 공제가 된다. 공제를 하고 나 인수다. 이제 주장을 판례 입장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써놨죠. 선순임 차이는 또 이렇습니다. 10년간 계약갱신 요건을 주장하면은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거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이 나는 선순위 세입자인데, 자, 이렇죠. 선순위 맞죠? 그럼 여기에서는 5년 플러스 5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우리 임대차 기간은 상가는 10년이죠. 주택은 2년 플러스 2년, 상가는 5년 플러스 5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는. 그럼 월세를 만약에 올려도 연 한 5% 정도만 올려야지. 야, 내 낙찰 받은 게 내자 400만 내라. 그런 건 안 된다. 자, 그런 것도 조심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대지급 미등기는 뭐 신도시락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수분양자가 미납 부분이 있으면은 추가 부담 해야 될 것 같고, 대출 문제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되고요. 백채는 내가 부담 좀 해야 될 것 같고, 상권이 좋은지, 임대 수입 문제 없는가, 이런 다 따지고 해야 되겠다. 이해가시죠? 월세 잘 나오는가? 걔는 월세죠.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35번. 이 광진구는 건물만 나왔는데 소유자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다 써놨어요. 이 주무관청에 허가서를 내놔라고. 안 내면은 이 명하에 불허가 됩니다. 10% 띄입니다. 18에 530 이런 게 많이 있어요. 18에 530 뭐 유치원 이런 거 마찬가지죠. 유치원 주로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광진구에 다가구 원룸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물만 나왔는데 소유자가 이런 겁니다. 소유자가 재단법인 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주로가 내용을 보면요, 뭐 써놨습니다. 이게 건물만 내어갑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데 낙찰받고 7인 이내 주무관청에 처분 허가서를 제출을 해야 되지, 안 하면은 내가 불허가 됩니다. 불허가 되고 10% 띄고 그렇습니다. 조심해. 자, 36번. 점유자에 대한 명도는 없는가? 명도 문제는 없는가? 이건 물건이 좋아요. 좋은데 선수야가 2억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건 좋고 잘 해가지고 뭐 옆에 교회나 이런데 뭐 팔면은 돈이 될 걸로 보입니다. 19에 15764. 자, 봅니다. 울주군에 있는 다가구 원룸입니다. 땅이 크죠? 523평. 이게 이제 24억짜리가 지금 5억까지 떨어졌어요. 5억까지 떨어졌고, 다가구 원룸이 이제 세동이었어요. 세동이 있어가지고 임차인이 조금 있습니다. 임차인이 쭉 있는데 인수 금액이 있어요. 인수 금액 요거는 그냥 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쭉 있죠. 인수가 2억 1천만원. 요거는 이제 부담하면 되는 거고, 감안해서 낙찰 받으면 됩니다. 낙찰을 받으면은 여기가 뭐 환지가 됐죠. 지금 환지되고 막 좋습니다. 여기는 좋고 다 탐내는 땅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마트나 교회나 뭐 종교단체나 여기다가 팔면은 물건이 도입되는 땅입니다. 예. 그래서 이유가 조금 있는 사람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자, 30번. 대출이 잘 안 돼서 10% 떼인 사례는 없는가 봅니다. 대출. 16에 5304. 올해는 뭐 많이 바뀌었죠. 대출, 그죠? 2억 이상은 소득 우승하는 거 나왔죠. 자, 봅니다. 자, 이제 화면을 보세요. 화면. 이게 주택인데, 조그마한 땅이, 주택이
조금 20평이고 땅이 310평의 주택입니다. 자,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어요. 2등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보야, 1등 했나? 1등 했다. 몇 명 들었노? 2명. 얼마 썼는데? 1억 더 썼다. 1차 금액에서. 2등하고 차이는 얼만데? 9천만 차이 난다. 9천만 더 썼다, 2등하고. 벌써 기분 안 좋죠? 자, 그래서 배우자가 탑니다. 자, 문제는 은행 갔더니 대출을 얼마됩니까 했더니 여기에서 뭐 60%, 70%가 아니고 계산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서 계산해요. 1차 금액 여기서. 그럼 금액이 작죠? 그럼 1차 금액보다 1억을 더 쓰죠. 그럼 1억은 무조건 자기 자금 넣어야 됩니다. 총합 금액은 무조건 넣어야 돼요. 돈이 없죠, 1억이. 그죠? 뭐 쉽습니까? 어디 달러도 뭐 개인 사채 빌리기가. 그래서 결국은 이 대출 문제도 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자, 전남 93명 갔더니 우리 수강생 한 40명 정도 로브랜드 오픈하기 전에 우리 땅 보러 갔습니다. 중개소장이랍니다. 옆에 땅 요거 2억 주고 사면 된대요. 좋대요, 땅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보고, 괜찮다 했는데, 대출은 얼마 됩니까? 한 개네. 한 7천만원 정도 된다. 2억인데 7천만원? 너무 작지 않느냐. 60%, 1억, 2천, 1억 한 3천 되면 좋겠는데 했더니, 7천만원이 안 된대. 왜냐 했더니, 감정은 1억이고, 당신이 2억 주고 사더라도, 그걸 계산 안 하고, 기존 흐르는 감정이 1억이야, 감정가가. 그럼 거기에서 60%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너가 지금 오늘 2억 주고 산다고 땅이 좋아가지고 2억에 대해서 감정이 나오냐 그러면은 그래 안 나온다. 아시겠어요? 그 이제 비교 표준지 그런 게 있어요. 감정할 때도 옆 땅이 얼만데 이게 얼마 이렇게 계산 따지거든요. 네 땅만 계산이 아니에요. 옆 주변 땅의 경매나 옆 땅의 비교 사례, 비교법 등등 해가지고 이제 따지는 게. 요거는 1억 더 주자 지금 1억은 더 줬으니까 1억은 무조건 자기 자금이고 그 다음에 1차금 2억 3,300 곱하기 60% 70% 뭐 이 땅이 나왔어요. 그게 벌써 돈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낙찰이 이 사람은 1억 7천 아닌 거죠. 뭐 거의 절반 정도 썼다니. 이래 사야 맞는 겁니다. 벌써 1억 샀다 그죠. 그래서 대출을 잘 따야겠다. 그럼 이제 대출 한도는 어디 전하면 되느냐? 자, 창구, 북면, 거제시, 고현 요것들은 요 전하면 됩니다. 새마을금고나 영남 지역이니까 요를 하시면 되고. 이제 자 봅니다. 38 보세요. 경기도 포천에 우리 수강생 전화 왔어요. 요거 낙찰 받아서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 그럼 대출을 잘못되느냐 해서 내가 이랬습니다. 경락잔금 대출 한도 문의는 대원칙은 경매 신청 채권자 요 경매 넣은 사람이 있겠죠. 그것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기들은 높게 낙찰을 받아야 부채가 지금 부실의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야, 저 높게 낙찰해야 되는데 안 되면은 부실한 1억 생기면 또 검사 또 확인 써야 되고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매는 은행에 물어보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포천이니까 포천에 요 경매 물건 근처에 농협이나 보면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물으면 제일 좋아요. 답사 갔을 때. 알겠어요? 이거를 창원에 물어보면 창원서는 취급도 안 합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고 많이 해줍니다. 이해가시죠? 18에 1328이 봅니다. 18에 1328이. 자, 이거 보면은 자, 이런 거죠. 포천에 뭐가 나왔어요? 포천에 나왔는데 자, 포천에 뭐 나왔어요? 숙박, 펜션입니다. 펜션. 900평. 땅도 크죠? 900평이고, 이게 주택은 아닙니다. 상가로 보는 거죠. 펜션이라서. 이게 이제, 옛날 고시원.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그죠? 이 돌이 있죠? 고시원에 땅도 넓고 좋아요. 이게. 멍멍이는 뭡니까? 내각제. 제시 아닙니다. 내각제. 내각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시원. 뭐고? 금동고시원이네. 고시원. 금동고시원. 그죠? 금동고시원이 뭐 나와요. 자, 고시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낙찰이 12명의 부터가 미납이 됐어요. 그러나 1월 24일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12부터 하면 좋다 이 말이죠. 이제 적당하다, 이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12명에서. 자, 보는데 이 대출을 물어보길래 대출은 지금 어디 넣습니까? 어디 쓰노? 인천저축은행. 요 물어보면 더 잘하겠죠. 여기 보면은 이 수협이 있네. 여기도 물어보면 제일 잘합니다. 여기다가 돈 여기서 받아야 되겠죠. 한번 높게 받아야 해서 해소가 될 겁니다. 사천 수협. 사천 수협이 경매를 넣진 않았네. 저거는 이제 100% 받는다 보고 안 넣는 건데, 일단 여기서도 이제 문제생이거든요. 대출이 막 거의 풀 찼을 것 같으니까. 요 문은 안 가면 여기서도 이제 경매를 넣었죠, 지금. 경매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요런 데다 물어보면은, 적어도 다 알거든요. 야, 저 골차보다 저기 자꾸 떨어져가지고, 요번에 보니까 1억 6,900이니까 사전 수입에서도, 아이고, 저게 또 뭐 안 팔리면 오잖아, 저거. 우리 부시생이다. 그러면 뭐 한 2억은 해줄게요.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받았어요. 2억 넘게 받으면 한 2억은 해줄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받으면 2억 해줄구만 당장 나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동네에 있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주변에 단위농협도 좋습니다. 단위농협. 그런 데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 문제는 없고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 창원은, 요 전화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새마을고에 건물, 우리하고 정통, 이게 전속 많이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수강생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모텔도 마찬가지죠. 모텔도 낙찰받고 나면 이런 데 전화하시면 되겠고, 수입에 전화한다든지.